반갑습니다. 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선진 원자력 개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을 맡고 있는 이태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SMR이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용성,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전력 생산에 많이 국한돼 있었지만, 그래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에서 이런 기술 개발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원전 현황을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약 422기가 원전이 운영 중이고, 사실은 이 중에 이제 대부분 97%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10기가 냉각재를 이제 물로 사용하는 경수형 원자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수형 원자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터 리액터가 되겠고, 그 중에 이제 그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지금 약 18개국에서 지금 57기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수명이 다해서 또는 정책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영구 정지된 원자로들도 있습니다. 현재 21개국에 약 한 204기가 영구 정지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원자력 강국이죠. 지금 보면 이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원전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78년에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이제 턴키 방식으로 우리 고리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사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거쳐가지고 이제 현재는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설계하고 건설하는 독자 능력을 구축하면서 현재 약 2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추가로 3기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중에 이제 월성에 있는 중수로 한 기하고 고려에 있는 경수로 한 기는 이제 영구 정지된 상태이고요. 자, 지금 보면 오늘도 주제가 굉장히 이런 거와 관련이 있죠. 그동안 전통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이제 전기 생산을 이제 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나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처 수단입니다. 근데 탄소가 자꾸 나오면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그 보시면 이 그림에 이제 전 세계 배출 증가율이 이제 1900년부터 쑥 그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트렌드로 이렇게 전 세계의 평균 온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탄소 중립 달성이 사실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대두가 됐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목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코프26 글래스고 기후정 협의회에서도 전 기구적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강조되어 있고, 지금 와서는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EA의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이제 원전이 에너지 믹스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구에서 예측한 25년도에 그 원자력 발전의 이 전체적인 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고 있으면은 그 중에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지금보다 2배 되는 이런 발전량이 필요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EU 텍소노미 작년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될 예정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용이하기 위해 이제 원자력을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 체제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뭐 특별한 그 해결료를 사용한다든지 언제까지, 아니면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들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한다든 이런 단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녹색 분류 체제에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입니다. 잘 아다시피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의 공급 불안들이 야기되고, 특히 또 지정학적 위기 심화가 돼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자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를 위해 굉장히 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스는 약 38%, 그 다음에 석유는 26% 정도 의존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스의 경우에 독일과 이태리는 거의 절반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가스 가격이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근래에 들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난방비 뭐 해가지고 엄청 오르고 있죠. 가스비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역시 한 93% 정도 되고, 이제 매년 국가 총 수입의 약 25%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프랑스가 원전을 가장 그 발전장 중에 차지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한 70%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원전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남는 에너지들은 이제 주위 국가에다가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그 연료로 쓰이는 게 사실 우라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석탄 발전소나 이런 화석 연료 발전소는 운영비 중에 거의 뭐 그런 연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연료 비용이 전체적으로 발전 O&M 코스트 중에 비율이 10% 이하 작은 부분이고, 또 하나 좋은 게 이제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많이 골고루 퍼져 있고, 또 기존에 뭐 향후에 우리가 기술 개발하면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우라늄이 어떻게 보면 무한정 존재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불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 부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양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래요. 뭐 오일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그 IMO가 이제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탄소 배출을 70% 정도 감축해라.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해라.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원자력이 적용될 수 있는 인류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박, 해양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유스페이스 시대에 돌아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쪽, 우주 쪽도 이제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제 무엇보다 보면 저태까지는 원자력은 전통적인 전력 생산에서 이제 향후에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자원을 채굴한다든지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수를 담수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정료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들이 좀 더 쉽게 들어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SMR을 직접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신규 밸류체인들도 덩달아 지금 앞으로 예상했을 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MR은 뭐 간단히 정의를 여기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스몰 모듈러 리액터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를 모듈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모듈화를 이제 작다는 얘기, 300메가와트 작다는 얘기는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대형 원전은 저런 원자력 같은 큰 기기들이 이렇게 큰 파이프로 쭉쭉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죠. 뭐 가보신 분 알겠지만 큰 돔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콘크리트 돔 안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설계에 따라서는 아주 혁신적으로 이 부피를 한 어떤 용기 안에 다 이렇게 집적을 시켜서 이제 100분의 1 정도까지 축소 가능한 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고, 또 모듈화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건설 공개하고 굉장히 건설 공개하고 경제성이거든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가서는 가능한 한 용접할 수 있는 작업을 줄이고, 뭐 콘크리트 양생 같은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현장 작업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조립식으로 이거를 건설을 하게 되면 공기가 단축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제성의 큰 장점으로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MR 작용점을 이제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뭐 사실은 뭐 중복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약간의 좀 현안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대형 원전도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한 원전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SMR은 좀 더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중대 사고에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죠. 왜냐하면 뭐 후쿠시마 사고라든지 뭐 체르노빌 사고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국 냉각을 제대로 못하거나 어떤 다른 요인에서 녹아내리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대 사고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SMR은
이제 이런 거를 안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이제 사람의 어떤 동작이나 전기의 힘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노심이 작기 때문에 결국 그것에 따르는 그리고 사용되는 해결료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그런 자체의 안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중대 사고가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방사성 워낙에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하기도 하고 그에 비해서 그래서 중대 사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대피하는 구역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없앨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안전성, 좀 더 탁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뭐 요즘 SMR에 부각되는 이유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유연성 부분에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의 보완이라든지 간헐성, 유효한 연계, 예를 들자면 어떤 곳에서는 뭐 그리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리드 실시하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오지나 뭐 고립된 지역 같은 데는 이런 SMR을 통해서 그리드 없이 자체 전력을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갖고 이제 다양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분산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활용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활용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경제성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제 출력이 키우면은 이제 경제성이 좋아지게 그게 가장 큰 팩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SM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무조건 출력을 키우는 쪽으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근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수요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SMR로 이제 많은 그 관심이 주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은 떨어지긴 하지만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그맣기 때문에 모듈화가 쉽고 공장 제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현장 설치를 인해서 이제 건설 공이 단축해서 이렇게 경제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듈을 이제 얘들은 큰 거 하나보다는 이제 수요에 따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잖아요. 여기에 따라 이제 이런 모듈 배치를 통하고 그런 모든 원자로를 이제 제어실 하나에서 통제하는 이런 개념. 그다음에 개통들을 아주 단순하게 이제 구현함으로써 인해서 부대 설비,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제성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건 투자 용이성이라는 건데, 이제 뭐 대형 원전은 몇 조 단위의 큰 프로젝트는 사실 민간이 들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몇 천억 이렇게 하면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재원 재달이라든지 또 이것에 작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경감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SMR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SMR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친재생 에너지하고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잘 연결해서 간헐성을 극복하는 쪽으로, 그쪽에 특히 그게 큰 단점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는 그런 쪽에 롤을 하고, 또 이외에 동시에 그 이외에도 뭐 노화력 발전을 이제 조그만 것들 대체한다든지, 참고로 전 세계에서 지금 운전되고 있는 그 화력 발전 전체 발전소의 약 96%가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텐셜이 무지 큰 거예요. SMR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석탄화력 발전 교체라든지 뭐 중공업에 증기를 공급한다든지 해수 담수화, 뭐 수소 생산, 오지공의 뭐 전기나 열 공급, 또 심지어는 뭐 해상 운송 수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운송 수단의 동력으로서도 이제 사용할 그런 커다란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MR은 그러면 향후 시장이 어떠냐? 이건 뭐 각 전문기관마다 다 수치는 달라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 향후에 아주 포지티브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SMR을 이렇게 하면서 어디 발표하면 이제 보여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그림인데, 이제 하나는 영국에서 이제 롤스로이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예측한 그런 건데요. 2035년까지 약 65에서 85 기가와트 규모의 화석연료 대체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메가와트짜리로 따지면 850개 맥시멈, 그리고 이제 300메가와트짜리면 280개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 그림은 이제 캐나다가 지금 SMR 도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제 거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하는 게 여러 가지 석탄 화력 발전 대체, 근데 오지에 이제 디젤 제터용으로 이제 전기 공급, 그 다음에 뭐 중공업의 열 공급 같은 거, 그다음에 광산의 디젤 대체로 또 역시 마찬가지 정유라 열 공급 대체로 해서 보면 토탈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매년 140여 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하는 아주 긍정적인 예측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그 해양형 이제 원자로 시장을 쳐다보면은 특히 이제 북극해 항로, 외교장이 지금 그쪽 항로를 개척하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그게 얼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개척이 안 되면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류 비용들이 많이 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북극해 북항로 부각으로 인해서 그 극한 환경 원자력 추진선 확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은 아시겠지만 CO2 배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료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료비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 대비 대용량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그 쇠빙선 아티카라고 해서 한 3척이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러시아가 이 마찬가지로 선두주자입니다. 지금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V식 원자력 발전함이라고 해갖고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 SMR을 저 배에 탑재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페벡이라는 도시에다 정박을 시켜놓고 그쪽에 지금 지역에 전기들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이 배를 이제 예를 들면 단쪽에 옮겨서 그쪽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유연한 활용성을 가진 발전함입니다. 다음에 전체적인 SMR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노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냉각제를 뭐로 사용하느냐, 그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데 뭐 중성자를 어떤 걸 사용에 따라 뭐 가압경수로 소듐 냉각 고승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전하고 지금 상용로로 사용하는 가압경수로는 뭐 일단 입증된 기술이고 오랜 경험 축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돼 있지만 요즘 크게 화두가 되는 이제 사용 해결료 문제는 앞으로 해결돼야 할 큰 이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비경수형 원자로가 뭐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SFR, 그다음에 가스 냉각제로 있는 뭐 고온 가스로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다음 발표 용유형 원자로가 있는데 이게 특히 용유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체 해결료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냉각제하고 그 해결료가 섞어서 용유 형태로 이제 거기 이제 운전이 되게 돼 있고요. 해결료가 그럼 냉각제 노가인 세트로 운전되어 있는 상당히 그 특이한 개념의 원자로고 어떻게 보면 원자로기보다는 좀 케미칼 리액터 뭐 이런 생각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원자력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운전 압력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좋은 게 이제 소형화 설계가 용이하고 또 해결료 교체 없이 장기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양 적용 분야에 굉장히 이제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스틸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기술이 성숙 단계는 아니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용유의 물성 연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부식 관련된 문제라든지 저런 것들이 이제 잘 해결이 된다면 이것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원자로 설계 경영들을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이것도 이제 빠른 기간 내에 실증도 되고 운전도 될 수 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IAEA 보고서 작년 거에 한 80여 종의 SMR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입증된 기술력을 토대로 경수형 SMR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단계가 어떠냐? 그러면 이게 딱 예비 개념 설계부터 운전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1에서 10까지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개발이 배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나라별로 우리가 그 주요 SMR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노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게 지금 여기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민간이 들어와라. 내 돈 대줄게. 너희 반 갖고 들어와. 반 내게 대줄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인볼브돼서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유스케일 지금 뭐 보이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서방 세계에서는 사업적 측면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모듈 하나가 77메가와트짜리인 일체형 가압경수형 SMR입니다. 현재 그 29년에 아마 인허가는 이제 표준 설계 인가는 이제 받았고요. 표준 설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29년에 아이다호 미국 국립연구소에 이제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고, 홀텍이 개발하는 역시 가압경수형 SMR도 이제 160메가와트 가압형 SMR 경수료형 SMR이고, 현재 이것도 미국의 그 한 부지에 이제 첫호기 건설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년대 이것도 목표는 20년대예요 다. 그러니까 실증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등형 경수로 이제 BWX 300도 역시 미국에서 이제 지히타치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GE가 큰 대형 경수로라서 ESBW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카나다 온타리오주에 이제 2028년까지 건설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그 테라파워 거기에 이제 회장으로 있는 나트륨 리액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경수형이 아니라 이제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345메가와트급의 소듐 냉각 고성능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 약간 이제 20년대 건설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발표자 공유되니까 제가 시간 제약상 설명은 스킵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용융 원자력, 미국인데요. 역시 이제 그 케이로스 파워라는 회사에서 KPFHI라는 140메가와트급 페블베드형 용융 원자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요것의 프로토타입, 조그만 거죠. 프로토타입인 그 35메가와트 서멀급 그 연구로 홀메스라고 합니다. 이것에 지금 건설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온가스로 역시 X100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80메가와트 고온가스로 SMR로 현재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20년대 첫 실증로를 건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유식 발전함에 KLT4D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쇄빙선 세척에 RITM 200이라는 이런 원자로를 탑재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이 RITM이라는 원자로가 육상형 버전이 있고 해상형 버전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 요건들이 좀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RITM 200은 제가 S 모델로 알고 있는데, 뭐 RITM 뭐 다른 모델도 있고 여기에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특히 특이할 거는 이제 남냉각 고성로형, 그래가지고 이제 브레스트 오지 300이라는 남냉각 고성로를 개발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좀 핵연료 주기, 뭐 선행액 주기, 뭐 수액 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클로즈 사이클, 퓨얼 사이클을 좀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목적으로 해서 이 남냉각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ACP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20메가와트급 일체형 가압경수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1년에 착공이 건설 중에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HTR PM은 현재 전기 생산을 하는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사실 뭘 짓고 건설하는 데는 가장 앞서 나가 있어요. 왜? 이게 이제 대부분 정부 주도형이고 정부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카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ARC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메가와트 소듐냉각 고성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스테이블 솔트 리액터라 해서 용융 원자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목적으로 하는 원자로인데, 이런 것들 두 원자로가 지금 유브룬스윅의 20년대 그리고 30년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UKSMR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뭐 대형 원전을 좀 축소해가지고 얘네들은 가능한 한 제조 조립 공정을 이제 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모듈화를 강조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29년 첫 호기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그 170메가와트짜리 2기로 하는 가압경수형 SMR, 요거 유어드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개념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늦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30년에 프랑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차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 따르면 이제 원자력 축소 수용증 제고를 위해 그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이 진흥종합 계획 명시를 21년 1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110대 국정과제에 SMR 독전
노용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등 미래 원전기술 R&D 항목에 집중해라 하는 것이 명시됐으며 작년 10월에는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이제 차세대 원자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SMR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이 원자력 관련 연구 개발 실증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고 있으면은 2012년에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 스마트에 대한 세계 최초 표준 설계 인가를 한국의 원안부터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이 스마트의 안전성과 경제성 업그레이드 해갖고 현재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원전이 다시 원안위에서 인허가 심사 중에 있으며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은 이제 작년에 예타에 통과해서 이제 올해 4월부터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기간은 6년, 그래서 28년에 최종 목표는 28년까지 이 혁신형 SMR의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6년에 약 한 4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모듈이 약 한 170메가와트 정도 되는 경수형 SMR입니다. 이외에 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소듐 냉각 고속로, 초고온 가스로, 용융 원자로에 대한 기술 개발들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지구적 온난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런 환경에 맞는 SMR 지원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SMR 개발을 위해 혁신형 SMR 개발에 착수했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일단은 중요한 건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전략적 지원 및 모든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희 소장님 첫 번째 지절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의응답을 받은 게 있는데요. 총 81개입니다. 그중에 발표자분께서 하나 또는 두 개를 선정하셔가지고 직접 답변하실 예정입니다. 이태희 소장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좀 조사를 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숫자를 좀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TRL 기술 수준 및 설계 진행 단계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뉴스페이퍼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계속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산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9월에 기준으로 해서 IAEA에서 매년 거의 2년에 한 번씩 세계 SMR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책을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세계적으로 약 83개의 노용이 이제 계속 각기 다른 개발 및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용별로 좀 살펴보면 물 냉각, 그러니까 워터쿨드 리액터가 83개 중에 33개입니다. 그래서 약 4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이제 가스로입니다. 가스로가 17개.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게 몰튼 솔트 리액터. 그게 12개입니다. 13개. 그다음이 이제 작은 게 액체 금속 냉각로라고 해서 이제 SFR 같은 거, 소듐 냉각 같은 것들이 8개 정도 돼요. 그다음에 기타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터쿨드 리액터가 한 40% 정도로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설계 진행 단계, 그러니까 TRL하고 이제 이 설계 진행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거든요. 이제 사전 개념 설계 단계, 그다음에 기본 설계 단계, 예비 설계 단계, 기기 제작 단계, 건설 단계, 운영 단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단계들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보니까 TRL 6번, 그러니까 설계 과정, 설계가 이제 상세 설계 이하의 과정, 그 과정에 있는 SMR이 약 72기입니다. 그러니까 83기 중에 72기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냥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83개 72기고 인허가 과정에 있는 단계 이제 요거를 우리가 TRL 7 정도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두 개입니다. 83개 중에. 그리고 TRL 8 그러니까 기기 제작하고 건설 단계에 진짜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SMR이 5기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중인 게 4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SMR의 기술 수준 및 실적 단계가 한 번으로 말하기는 없군요. 지금 치열하게
기술 개발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특정 국가에서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4기가 지금 그 나라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